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동학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국민의힘의 백경원입니다. 오랜만에 또 뵀는데 네, 잘 지내셨어요? 네, 코시국에 잘 버티고 계신가요? 저 지난주에 한번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했다고 네. 연락이 와서 1.5일 정도 집에 감금돼 있었습니다. 무서워요, 요즘에. 선별 진료소 요즘 가보면 국민들이 엄청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. 검사를 많이 받더라고요. 네,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와중에 또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. 선거 치르기는 더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. 네. 이게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?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가족들까지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저는 상당히 좀 아프더라고요.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몫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. 근데 그런 도덕성보다는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학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실력 이런 거를 좀 더 보는 것이 아닌가 최근 들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해명이나 사과 혹은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빨리 일단락 짓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정책 선거로 빠르게 전환됐으면 좋겠어요. 두 가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지금 정책 선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상황인 거예요. 서로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미래에 다뤄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. 근데 네. 그 이슈들이 실제로 더 깊게 이제 토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문제는 그런 허물과 혹시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고 있지 못한 현실. 이게 참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각되어져야 될까, 이런 문제 의식이 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. 보통 국민들은 언론, 미디어, SNS를 통해서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접하게 되고, 또 이제 워낙 자극적인 그런 뉴스와 정보지와 이런 것들이 소식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 좀 스탠스를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당의 지도자들이 가진 철학, 이념, 이제 국가의 비전, 방향,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대선을 치르는 와중인 거고, 사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둘 다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.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당 내에서는 반대하지만 또 이재명 후보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다, 방향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,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그 내용을 더 면밀히 들어가 봐야 되는 게, 이게 국민들이 있는 중원인 것이냐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진영 어디에 중원이나 중도를 말하는 것이냐, 이게 좀 구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국민들이 있는 중도와 중원으로 나가야죠. 그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불편하지만 또 필요한 이야기들 해야 되는데, 예를 들어 그런 노동이사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제 검토할 수도 있는데,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 오히려 더 불편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 꺼내놓고 중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선거가 3달 조금 안 남은 상황인데, 네. 실제 이제 앞으로 다뤄가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아직도 논쟁조차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, 예를 들면 교육 문제, 그리고 안보 문제도 논쟁 안 일어나고 있어요. 네.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? 청년 문제. 여기는 이제 주로 일자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. 이것도 청년, 근데 노동, 실제 전공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. 그냥 청년들이 문제다. 이런 정도고,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? 이런 정도?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?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? 그냥 일단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서, 그러니까 예를 들어 2개를 이렇게 치르고 나머지 8개를 전부 네거티브전으로 치른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너무 이 정치인들이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닌가? 네.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어떠세요?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런 다양한 의제들을 좀 토론하려면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. 내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1월과 2월, 특히 이제 1월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이제 1월에 이제 전체적인 그 그랜드 비전이라든지 이제 아주 디테일한,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비전, 경제에 대한 비전, 복지에 대한 비전, 이런 것들을 사실 하나하나 꺼내놓고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. 지금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고, 그 가운데 이제 또 1월, 2월에 충분히 그런 논의들이 되지 않을까. 물론 기존에도 이제 계속 그런 논의들이 좀 계속 축적이 좀 되어 오면 좋을 텐데, 테이블 안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후보들이 앉아서 뭔가 대화하거나 뭔가 깊이 있게 이렇게 토론이 되는 기회가 참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꺼내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,
그런 어떤 기회들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이재명 후보도 그런 비전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철학, 뭐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도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1월, 2월에 실제 그 본선을 또 진행하면서 굵직한 그런 이야기들 또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전 밤을 새서라도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거의 모든 후보가 현금성 지원 얘기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복지 비용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올 거예요. 그랬을 때 당연히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.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청년들도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질 필요는 있는데 초고령화 문제로 나타나는 파생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쟁이 불가피하고 이 부분을 대선 때 논쟁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될 겁니다. 왜냐면 어느 정도라도 언급이 좀 되어야 시민들도 그렇고 준비를 좀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훅 건너뛰게 되면 실제로 이제 뭘 하려고 할 때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. 후보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, 이쪽 당은 어떻게 하겠다, 저쪽 당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들 다 나오고 그 갭을 어떻게 줄일 때 국민들의 이 판단들도 같이 동의를 구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들 자체가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당히 차기 정권 누가 맡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진다. 이게 특히나 이제 선거 때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국가의 중요도 그리고 긴급한 그런 순위를 놓고 봤을 때 뭐 그런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이제 앞순위에 있고 이런 논의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면 또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거든요. 연금 개혁 하자라는 이야기, 뭐 노동 개혁 하자라는 이야기, 교육 개혁을 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또 기존의 그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약간 전환시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전환시켜 갈지에 대한 또 진통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 대선 이후에 인수위 과정에서 다시 그것이 치루어져서 정권에 또 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할 텐데 너무 좀 두 정당이 다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사실. 계속 선거가 이제 진행되어 갈 텐데 앞으로 우리가 청년선대위 차원에서는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에서 기성세대들이 좀 건드리지 못했던 이슈들에 좀 주목하고 있어요. 실제로 네. 5년 뒤, 10년 뒤에 한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미연에 조금 더 먼저 포착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그런 분들도 모시고 있기도 하고요. 정책적으로는 당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내려고 해요.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뭐 예를 들면 고령화로 인해서 빈집 이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대두될 거잖아요. 빈집에 관한 문제나 그 지금 노동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위의 이 공정함 이런 것들만을 너무 이제 경도되게 다룬 것이 아닌가? 중층, 뭐 하층 이런 이 계급으로 갈라진 이런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치권으로 지금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좀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좀 촉발시켜 보려고 합니다. 네.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후보들이 가는 곳, 후보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곳, 반향이 있는 곳이 되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후보가 가진 힘이라는 게 막강하잖아요. 그분들이 이미 보이는 곳, 이미 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곳도 물론 가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국민들이 필요하다면 언론에 더 보이게 하고 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지원되게끔 하고 일련의 이런 노력과 작업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.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소위 바이럴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후보들의 그런 발걸음이 다가갈 필요도 있겠다. 앞으로의 선대위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. 더 낮은 곳, 더 어두운 곳, 더 힘든 곳 이런 곳으로 더 많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선거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아직 중반에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시간들이 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청년들은 단순히 뭔가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수혜를 바라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실제로 우리에게 암울한 전망이 있는 거고 그 암울한 전망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 의미 있게 토론되고 이 선거 결과로
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한 책임감을 또 가지고 열심히 저도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내기 전에 그래도 이런 거라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다, 윤석열이 이야기하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다. 사실 이런 거라도 명확히 좀 정책적인 부분들이야 이제 뭐 향후에 또 계속 뭐 디벨롭이 되겠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이라도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. 이재명의 나라, 이재명의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요?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기회의 총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회에 뭔가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그 기회를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기회의 총량을 넓히기 위해서 뭐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좀 어려운 용어예요. 이를테면 경제 주체 간의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 이제 기업이 뭔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크게 보거나 혹은 뭐 이렇게 휘청휘청 되거나 그러한 공정하지 않은 잣대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 교란이 일어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막으면서 실제로 경제 영토도 좀 해외로 더 많이 확장을 하고 기회의 총량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실제에 있어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전망이 어두운 전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밝은 전망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이제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은 실제로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득이 될 만한 것들을 찝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줘보셔도 그러면 우리의 기회가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보는 윤석열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소위 지금 이제 선대위에선 다른 슬로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라고 보면 저는 백업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예를 들어 기업이 뭐 자영업자들이 전문직에 있는 누군가가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 혹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빈틈을 여백을 백업해 준다,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철학을 갖고 국가 비전이든 정책이든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기회가 있는 나라, 기회가 있는 국가랑도 사실 좀 맞닿아 있는 거기도 한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. 그리고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물론 그동안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눈 크게 떠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,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후보가 누구인지, 어느 당인지를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지금은 미디어 시장도 바뀐 것처럼 공급자가 내놓은 비전과 정책보다는 국민들이 봤을 때 수급자의 시선에서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공약,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